GPU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수익을 맥으로 시작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탑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D램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이제 수요와 공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D램이 엄청난 쇼티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HBM은 저 엔비디아가 싸그리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고 D램 가격까지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그 근간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중국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삼성이 좀 어려웠다가 이익이 지금 급증하고 1, 4분기는 아마 더 많이 날 건데 네. 그것은 HBM보다는 DDR5 때문에 그렇습니다. DDR4-5의 가격이 뭐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래요. D램 중국 수요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AI를 해야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변덕을 왔다 갔다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H20 수출 허용한다고 그랬다가 막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산화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웨이라고 우리는 통신 장비 회사라고 했지만 이 회사가 중국 최대의 반도체입니다. 그 910C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엔비디아의 H20은 이미 대체를 했고 H100, H200의 한 7, 80% 성능이 나는 칩을 만들었어요. GPU 같은 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중국은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7, 80% 성능이지만 빌드에다 갖다 넣으면 한 3, 40%밖에 성능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원래 엔비디아가 통신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기 간에 네트워킹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뭐를 개발했냐면 성능 떨어지는 GPU 3개를 연결해가지고 엔비디아 H100, 200과 같은 성능이 나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화웨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슈퍼팟인가 뭐 하는 건데 AI 칩을 15,440개를 동시에 연결해서 슈퍼컴퓨터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칩이 수입이 안 되는데도 하웨이 칩을 3개를 써가지고 이제 지금 AI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고성 칩이 안 들어오는데도 딥시크가 오픈 AI를 계속 추격을 해요.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게 바로 이 하웨이의 910C 칩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어서. 그렇죠.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뭐 하웨이 거를 쓰든지 엔비디아 걸 쓰든지 간에 GPU가 하나 있으면 그 옆에 HBM이 6개가 이제 8개가 붙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칩을 쓰면 6개밖에 필요 없는데 지금 어센드 칩을 쓰면 GPU를 3개를 달아야 되니까 거기에 같이 붙는 이제 HBM은 6개가 아니라 18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국산화하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거 지금 DDR4도 이제 겨우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DDR5를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DDR4 라인을 죽이고 DDR5로 전부 이제 라인을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DDR4를 안 만드니까 DDR4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고 오히려 DDR4가 DDR5보다 더 비싸졌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DDR4 라인에서 대박 난 이유고 그리고 DDR5도 이게 지금 이 GPU도 그렇지만 뒤에 GPU를 만들어서 돌리면 뒤에 서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버단이. 거기에는 DDR5가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웨이는 엔비디아 칩을 쓰면 서버도 예를 들면 1대1이라고 그러면 GPU에 액셀레이터를 하나를 만들면 가속기를 하나 만들면 되고 뒤에 서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같은 성능을 내니까 3개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DDR5 수요도 폭증을 했는데 문제는 중국이 DDR5를 4라인을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이론상으로 기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생산량은 한 20% 정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생산량이 줄어야 되는데 DDR4 만들던 기술 갖고 5를 하게 되면 일드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수율이. 그렇죠. 수율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이게 DDR의 수요가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HBM 말고 또 대박이 난 게 바로 DDR5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는 DDR5의 익스포저가 훨씬 더 큰 삼성이 하이닉스보다도 이익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수요가 높아진 게 삼성 하이닉스엔 굉장히 이제 축복이 되는 거고
최근에 그 CXMT였을 겁니다. 그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은 꽤 많이 증가했는데 이익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던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율이 엄청나게 이제 아직은 안 좋다는 그 방증이시죠. 그건 이제 SMIC라고. SMIC였다. 그렇죠. 헷갈렸습니다. 근데 CXMT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금년 하반기에 공개하는데 지금 그 서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장심사 서류를 제가 한번 봤는데 내리적산하다가 요게 적자폭이 대폭적으로 줄고 있어요. CXMT가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는 뭐 CXMT도 이익이 이제 확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 버는 게 아니라 중국도 같이 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은 뭐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지만 중국이 이제 IPO에서 떼돈을 이제 땡기고 또 자체 사업에서도 흑자가 나면 뭘 하냐? 캐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그 우리 내부적인 뭐 수급이나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작년 8월 이후에 디램 가격의 폭등의 원인은 미중의 반도체 전쟁이 있고 중국의 이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거를 이제 수급을 악화시키는 트리거도 중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생산 캐파 증설, 그 다음에 일드업,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YMTC라고 하는 낸드를 하는 회사가 네네네. 이게 정부의 뭐 지시도 있었겠지만 메모리를 DDR로 들어와요. 디램을. 그러니까 원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중심으로 하던 YMTC가 이제 디램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사실 디램이 뭐 이렇게 뭐 붕어빵처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술 장벽이 있는 건데 그 공유하는 겁니까? CXM 아닙니다. 기술 공유? 따로 가는 건데 경쟁인데요. 근데 디램이라는 게 기술의 난이도는 높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데 어떻게 CXMT가 따라왔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돈하고 시간을 넣으면 이제 되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YMTC가 그 엑스테킹이라고 하는 이 3차원 이 접합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쌓아서 올리는 그 기술. 그렇죠. 그걸 이제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제 집적도를 확 높여버리는 거죠. 근데 앞으로 메모리도 이제 가면 3디멘전으로 가게 되면 그 비슷한 기술을 써야 돼요. 근데 요게 YMTC가 그 기술을 낸드에 이미 적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걸 D램에도 지금 적용하려고 쫓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얘들은 초기에는 DDR을 할 판인데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CXMT의 증설 또 IPO로 얻어들이는 자금 그리고 이제 CXMT 플러스 YMTC가 D램을 이제 정상지에 올리는 순간에 시장의 물량이 훅 쏟아지고 수급이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같이 이제 가격이 저렇게 폭등하던 이제 D램 가격도 이게 멈추거나 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케어풀이 와치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삼성의 하이닉스의 고정 가격 뭐 이게 아니고 중국의 그 생산 물량이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쏟아지는가 그걸 이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접합하는 기술인 엑스테킹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이미 삼성전자가 YMTC의 기술을 사서 쓰겠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던 그거잖아요. 뭐 사서 쓴다는 건 아닐 거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협업한다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얘들도 그것을 이제 기술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궁지유책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해봤더니 이게 대단한 물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대륙의 실수가 이게 대륙의 실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D램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이 중국 때문에도 이제 꺾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쪽에서는 물론 수요, 중국의 수요, 한쪽에서 또 중국의 공급 두 개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쪽이 또 공급을 또 확대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기술 격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몇 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 걸리고요. 기술은 뭐 18개월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우리가 뭐 D램이든 낸드든 중국하고 뭐 길게 보면 2년, 짧게 보면 1년 반 그 정도 시차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문제는 그 기술 격차를 쫓아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3, 4년에서 이제 뭐 2, 3년에서 이제 1.5년에서 2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게 6개월, 1년으로 이제 단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그 기술 격차를 신경 써야 하는 거고, 이제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DDR4까지도 가격을 밀어 올렸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아까 화웨이 어센드 그 칩에다가 거의 뭐 이제 3배로 때려 넣으면서 그 물량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수요는 이게 사실 또 미국의 빅테크들이 AI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계속 투자를 하듯이 중국이 그러면 그 수요를 좀 줄이거나 멈출 리는 또 없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계속 이제 늘리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반도체라는 게 네. 생산 캐파를 늘렸을 것도 있지만 이제 수율이 올라가게 되면 물건이 훅 쏟아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만 뭐 모든 전 세계 그 디램 회사, 낸드 회사를 보면 2027년 4분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지금까지 발표된 걸 보면 26%밖에 안 늘어요. 27년 말까지요? 네. 지금 있는 수준 대비해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게 한 15%밖에 지금 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 기간 사이에는 이것은 이제 생산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공급이 각각 24%, 15% 정도 늘 수는 있지만 그렇죠. 수요 증가되는 거에 비하면은 못 따라간다는 거죠. 공급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수요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이 정말로 회사당 2천억씩 진짜 투자할 거냐. 가수요 아니냐. 그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상당한 블러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놈이 1,80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보다 적게 투자하면 클라이언트들도 의심할 거고, 그러니까 일단 내질러 놓고 보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만큼을 공급할 수 있는 이게 반도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반도체가 없는데 돈만 준비되어 있다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가격 올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칩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 칩 쓰지 말고 지금 이제 구글이 만든 TPU 텐서 칩을 써가지고 이거를 지금은 이제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과거처럼 초고성 칩을 가장 먼저 사가지고 빨리 설치해서 퍼포먼스를 내는 전략에서 이제는 이게 값을 좀 아끼자. 그래서 이제 기술이나 또는 알고리즘을 이제 확 올리고 이 캐펙스를 조금 줄이는 쪽, 이런 쪽의 기술들이 이제 대거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캐펙스가 68%인가 늘었고 금년에도 60%가 는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 지금 매출 증가에 뭐 3배, 5배가 더 많은 거거든요. 셀프 투자 증가율이. 근데 돈은 하나도 못 벌고.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과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들?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요? AI 기업들이요. AI 기업. 그렇죠. AI 빅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수요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하는 수요하고 실제적인 수요가 이게 좀 차이가 날 거다. 좀 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지금처럼 칩을 이제 도리를 해가지고 이걸 갖고서 성능을 내려고 하는 쪽에서 이제는 칩을 가장 적게 쓰면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마 최근 이제 2년, 3년 동안 봤던 그런 이제 칩의 수요 속도하고는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또 이게 빅테크들의 어떤 자금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칩 수요를 최소화하면서 더 성능 좋은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면 칩 수요 자체도 또 이제 지금 낙관하는 것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제가 그 나중에 한번 핸드아웃 보시면 될 건데 네. 그 디램의 그 수급 차이가 얼마가 나냐. 뭐 한 20%, 30%이 정도 갭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뭐 말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어떤 예측도 이게 10% 수급 차이가 예를 들면 뭐 수요가 100인데 공급이 90? 이제 요 정도지 이게 뭐 70, 60, 50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균형이 약간만 너그러져도 가격은 폭등하거나 그렇죠. 폭락을 하는 상태고 예. 지금의 수급이 완벽하게 이게 50%, 60% 뭐 쇼티지가 났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봐도 10에서 15% 정도 쇼티지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물량이 이제 쏟아지는 시점이 지금 같은 가격의 고공행진이 멈추는 시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한 15% 내외 공급이 초과되는 게 D램 기준으로 뭐 작년 하반기 가을부터 D램 가을마다 7배, 8배, 10배 이렇게 오르는 걸 촉발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가격의 촉발은 이건 부동산이나 주가하고 똑같은 게 주가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D램도 전형적으로 그렇게 올라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ETF로 계속 사 올리다가 올라가면 계속 사야 되지만 올라갈 때는 오늘이 지구상에서 가장 싼 가격이다. 그렇게 가지만 빠지기 시작하면 모두가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수급의 작은 균형이 가격의 폭등을 불러왔고 그것이 이제 그 CSP 회사들이나 이 사람들의 초조감이 민미 현상을 부른 거죠. 서로 이제 빨리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줄을 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열에 뒤지면은 1년 뒤에 받을 거다. 그런 불안감이 이제 이 지금 가격 폭등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 그 섬에서 난파를 했을 때 그 모래바닥에다가 SOS라고 쓰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거기다 DDR 있음이라고 쓰면은 D램 있음. 전 세계 배들이 다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D램 있어요. 그럼 알아서 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은 그 항상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애브노멀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초호황이 언제까지 영원히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수급의 작은 불균형이 엄청난 폭등을 가져왔고 그럼 그 작은 불균형이 어떻게 또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지 이게 또 주가의 반대로 조정 요인이 또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래서 아까 시그널이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게 수급 차이가 한 10에서 15%라고 하면 캐파가 그보다 더 늘어나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27년 4분기 정도 되면은 낸드는 한 15% 늘어서 수급을 마칠 거고 D램 그보다 조금 26%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호황은 2027년 이전에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4년 간다, 3년 간다, 7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조금 과한 이제 예측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것의 의미는 먼저 재고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유통재고 포함한 메모리 업체 재고가 뭐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주였는데 이게 7주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8주, 9주, 10주로 올라가게 되면 요게 이제 수급이 맞아 들어가는 중요한 관건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 그리고 마이크론 중국의 CXMT에 증설하는 물량들이 언제 완공이 되냐 요거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한 6개월 지나면 물량이 훅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주가 차트만 봐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로 빅가이들의 동향 플러스 제일 중요한 반도체 회사들의 증설 계획 또 완공 계획 생산 캐파 이거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일반인들이 알기는 참 어렵지만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는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 반도체 레포트를 보시면 그렇죠. 저기 뒤에 어펜딕스 막 이런 자료로 있죠.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 지금 자료 다 뭐 편집하실 때 제가 그 드린 거기에 디램하고 낸드 공장 그 2028년 4분기까지 그 증설 계획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 앞에도 있습니다만 와이즈 클럽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세미나가 역시 반도체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어저께도 사실 이제 SK증권 최대현 센터장 와가지고 했습니다. 와이즈 클럽 검색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